마지막 화, 새로운 시작. 이번 생은 다르다. 부모님 입주가 끝난 그 밤, 현수는 아직 비어있는 그 집의 현관에 혼자 서 있었다. 신발장 문을 닫으면 낡은 전셋집에서 들리던 삐걱거림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다. 거실 불을 꺼보고 창 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따뜻한 노란빛을 만들었다. 그 빛 속에서 전생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햇빛 좀 드는 집에서 살고 싶다. 습기 냄새 없는 데서. 그 단순한 바램조차 현수는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다. 이번 생에서야 겨우 한 가지를 바로잡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지금은 그저 첫 단계일 뿐이라는 걸. 집을 나와 택시에 올라탄 순간 휴대폰 알림이 다시 울렸다. 입금 알림, 월세 195만 원. 보증금 전환분이 아닌 순수 임대료가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 전생에서 그는 늘 돈을 벌어야만 했고 돈은 노동의 대가였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일을 하고 있었다. 현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속삭였다. 내가 돈을 움직이고 돈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게 운용이구나. 이 작은 월세는 단순한 195만 원이 아니었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증명, 부모님 집 유지비와 보험료, 생활비를 전부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수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 안정성 자체였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전생의 실패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돌아온 날부터 적어 내려갔던 것들. 무리한 레버리지, 단기 수익률 집착 감정, 투자, 가족 우선 순위 미루기, 심리 무너졌을 때 매도, 패턴, 고점 신용 투자, 포트폴리오 분산 실패. 현수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전생에서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살았고 깨닫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그 깨달음이 끝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생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누구보다 냉정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1. 절대적인 현금 보유량을 유지할 것. 탐욕과 무모한 확장 금지. 이 시장의 사이클보다 길게 숨을 쉴 것. 흐름의 시작과 끝을 예측하려 하지 말기. 3. 가족의 삶을 먼저 안정시키고 투자할 것. 가난의 기억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4. 투자자는 뛰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다. 전생에서 그는 뛰다가 넘어진 사람이었다. 현수는 공책을 덮으며 천천히 내뱉었다. 이번 생은 진짜로 다를 거다. 며칠 뒤 현수는 빌딩의 월세 계좌와 현재의 자산 시트를 확인했다. 시세 반영 자산 21억 2천, 월세 수입 195만 원, 현금 잔고 2억 1천. 붙여놓은 문서들을 바라보던 현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었다. 자산을 관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미래의 현금 흐름을 디자인하는 사람, 즉 운용가였다. 투자는 단순히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시스템이 자기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부모님, 나중에 생길 가족, 그리고 자신이 만들 기업까지 지탱해줄 기반이라는 것을 전생에서는 너무 늦게 이해했다. 현수는 앞으로 버킷리스트 계획을 써내려갔다. 부모님 의료비 전액 지원, 연 1회 여행, 부모님 월 생활비 자동 지급, 어머니 건강검진 스케줄 고정, 아버지 취미지원금 월 20만 원, 집 유지비 고정 예비금 확보, 위급 상황 대비 예치금 1억.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부모님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드리기. 그 문장을 쓰자 현수의 눈도 살짝 뜨거워졌다. 전생에서 가난이 가장 잔인했던 순간은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순간이었다. 이번 생에서는 그 기회를 되돌리고 싶었다. 전생에서는 새벽 3시는 늘 절망의 시간이었다. 손해, 빚, 실패의 그림자 그를 짓눌렀던 시간. 하지만 이번 생의 새벽은 달랐다. 앞이 보였고 길이 보였고 시스템이 보였다.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현수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속삭였다. 이번 생은 정말로 다르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형, 혹시 내일 시간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어서요. 리치주는 몇 주 전 억대 투자자 모임에서 만난 젊은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였다.
현수보다 2살 어리지만 빌딩 시장 실무에서는 현수보다 훨씬 경험이 많았다. 그의 제안이라면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내일 점심 괜찮아,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현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 전생에서 지나쳤던 수많은 기회들, 그때의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부모님 새집으로 들렀다. 아버지는 택배 상자를 뜯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 수납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수 왔냐? 이런 데서 사니까 허허 살 것 같다. 아버지의 얼굴에 피어난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표정.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상상만 하던 집이었는데 정말 좋다. 어머니도 미소가 가득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묵혀있던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아빠, 이제 걱정 좀 내려놔요. 이 집, 생활비, 병원비 전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두 분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빛은 놀람과 기쁨, 그리고 믿음이 섞여 있었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이 된 거니? 응, 이제 그런 걱정은 내가 할게. 두 분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고 고생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전생에서 겪었던 모든 후회와 아픔을 한 번에 씻어주는 듯했다. 점심 약속 장소는 한적한 강가 카페. 리치주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빌딩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형, 지금 서울에 빈 땅 같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겉으로는 노후 상가지만 내부 거래 흐름 보면 재개발 예정지가 확실해요. 현수의 눈이 반짝였다. 근거 자료 있어? 리치준이 가져온 문서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지자체 회의록과 민원 흐름이었다. 현수는 자료를 차근차근 넘기며 말했다. 이건 리스크도 있지만 성공하면 수익률은 300% 이상이겠네. 리치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저랑 같이 들어가요. 형은 자금, 저는 실무, 그리고 향후 운영까지 같이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전생이었다면 감정에 흔들려 고민도 없이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생은 다르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우린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시장 상황 체크하고 리스크 관리 먼저 하고 자금은 일부만 사용한다. 그리고 내 부모님 재산에 손대는 투자라면 무조건 배제한다. 리치주는 잠시 말이 없더니 미소를 지었다. 형, 진짜 운영가가 됐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 생은 절대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현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투자가 아닌 사업이 시작됐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현수는 오랜만에 강변을 산책했다. 물 위에 반사된 불빛이 흔들리고 멀리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전생에는 이 길을 걸으며 절망적이었고 미래가 없었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생의 현수는 달랐다. 빌딩 계약을 성사시키고 부모님 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얻었으며 20억 자산을 굳건히 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현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번 생은 진짜로 다르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이 유난히 넓었고 도시는 조용하게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현수가 원하는 삶, 원하는 재산, 원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끝없는 시작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웹툰으로 찾아뵙겠습니다.